안녕하세요. 애월 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고 빠른 독해 정파독 2강입니다. 누구나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 1강에서는 기억의 핵심이 텍스트로 된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려 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우리의 뇌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려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공부를 할 때 텍스트로 공부를 한 내용을 이미지화 시킨다면 얼마든지 쉽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저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미지 독해, 구조 독해를 배울 차례입니다. 2028학년도 논술은 앞으로 서술형 논술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문해력이 핵심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독해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특히 영어 독해보다 국어 독해를 훨씬 더 어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공부의 핵심은 독해력인데 독해가 안 되면 결국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대부분의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의 문제는 독해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어 독해는 크게 문장 독해, 단락 독해, 글 독해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문장 독해죠. 가장 짧은 문장 독해가 안 된다면 결국 단락 독해나 글 독해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문장 독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문장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서술어입니다. 국어, 즉 한국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를 찾아서 그와 관련된 주어와 핵심의 문장 필수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기억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마침표 앞에 있는 서술어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은는 이가로 주격조사가 있는 주어를 찾고 문장의 필수 요소 핵심어를 찾은 다음에 그 이외의 열거 내용들은 아라비아 표시를 하고요. 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단락 독해에서는 접속사를 파악하거나 전제와 결론 구조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서술어 중심으로 읽는 거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해서 직선, 원타원 등의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해석기하학이 근대수학의 발전 토대로서 탄생하였다. 문장이 세 줄이나 되는 긴 문장인데요. 사실은 대단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수어가 뭐죠? 탄생하였다예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탄생했는지가 핵심이겠죠? 무엇이 탄생한 거죠? 맞아요. 해석기하학이 탄생하였다. 그런데 해석기하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사물, 그러니까 학문이죠. 학문이 탄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해석기하학이 여러분들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연습 문제는 뒤에 정답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주어를 찾았다고 문장 독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문장에 필수 요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램프류는 서유럽에서 새롭게 발굴된 신석시대의 여러 거성 무덤에 근거하여 이주설이나 전파설 대신 자생설을 주장했다. 수러가 뭐죠? 주장하였다죠. 그럼 누가요? 콜린 램프류란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죠? 맞아요. 자생설을 주장했다. 요 내용만 핵심인 거죠.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예요. 자, 연습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어를 활용해서 문장의 필수 요소와 주어를 찾는다면 독해가 어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어만 가지고 한번 문장의 필수 요소를 찾는 훈련을 해볼게요. 다르다라는 수어가 있을 때 뭐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무엇과 다르다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만나다라는 수로에는 뭐가 필요하죠? 누가 누구를 만났다. 그렇죠? 왜 만났다, 언제 만났다, 어디서 만났다 이런 건 부가적인 거예요. 주다에는 뭐가 필요하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까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요 요소가 다 들어가야 정확한 문장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해치는 셈이 된다. 수로가 뭐죠? 해치는 셈이 된다. 줄이면 해친다. 표현을 바꾸면 손상시킨다. 그럼 무엇이 무엇을 손상시키죠? 언어의 소멸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손상시킨다, 해친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따라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언어의 소멸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 독해 기법을 배웠다면 실제로 여러분들 문장과 문장 연결된 하나의 단락 속에서 이를 독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은 이 제시문 두 가지만 독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글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고 해보실 텐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할게요. 자, 이런 단락 독해를 할 때는 혹시 출처가 나와 있는지 봐야 돼요. 출처가 나와 있죠?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어는 뭐죠? 아, 맞아요. 생활인이라는 단어와 철학이 바로 이 글의 핵심을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철학자에게 필요한 것과 같이 속인에게도 철학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뭐죠? 주장이죠. 속인은 뭐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생활인 또는 일반인. 즉 전문가인 철학자가 아니라 일반인인 사람들에게도 바로 철학이 필요하다가 주장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뭐죠? 이유죠.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가령이라는 여러분들 내용은 바로 예시 내용이죠. 따라서 주장과 이유, 예시로 구성된 문장에서 핵심은 바로 속인에게도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시문 2번. 다음 글에서 30자 내외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그랬는데 이 내용은 특성이 있어요. 내용 주장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한번 출처가 나와 있는지 보니 이 동열 소나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죠? 아, 소나무에 관한 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글의 주장은 뭐죠? 맞아요. 아, 한국의 소나무들이 외국 품종에 밀려서 차취를 감출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결국 한국의 소나무가 외국 품종의 소나무에 여러분들 밀려서 도태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글쓴이의 뭐죠? 주장이에요.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 아, 바로 이유가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한국의 소나무는 잘 자라지 않고 울퉁불퉁 혹이 많아서 건축 재료로서의 실용성이 낮대요. 아, 건축 재료로서 실용성이 낮기 때문에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외래 품종으로 교체돼서 결국 도태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유가 먼저 나오고 주장이 뒤에 나온 구조예요. 따라서 핵심 주장은 한국의 소나무들이 외국 품종에 밀려서 결국 도태될 것이다 라는 게 주장인 것이죠. 어렵지 않겠죠? 오늘 여기까지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독해로서 조금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독해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